자, 오늘은 돌아왔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번에 마지막 배운 게 우리 무슨 체제 배웠어요? 무슨 체제? 냉전 체제 배웠죠? 그러면 냉전 체제는 뭐야?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랑 써볼게요.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랑 소련의 무슨 주의가? 공산주의가 붙은 거죠. 전쟁은 안 하지만 40년간 차가운 전쟁이 되죠? 그러면 반드시 외워냈죠? 뭐가 나와야 돼요? 냉전의 시작. 해보자. 트루먼 쇼야? 트루먼 독트린이야? 트루먼 독트린. 몇 년도? 1947년. 배경은 무슨 내전? 그리스 내전. 그리고 나서 트루먼 독트린 하자마자 바로 서유럽을 경제적으로 부흥해주자. 무슨 플랜? 마샬 플랜이 나오죠. 몇 년도야? 1947년. 이거에 대항해서 소련이 우리도 뭉치자 해서 여러분 국제공산당 기구인 무슨 포럼을 만들어요? 코민 포럼을 1947년에 만들죠. 이때부터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1년 있다가 소련이 엿먹으라고 1981년에 여러분 뭐를 봉쇄해요? 무슨 린을? 베를린 봉쇄하는 거 어저께 자세히 얘기한 적 있죠. 또 하나 트루먼 독트린 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1949년에 미국이 자 따라해보자. 무슨 토를 만들었어요? 나토. 나토가 뭐야?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과 같은 편이 군사동맹 한 거죠? 이거에 대항해서 소련이 1955년 WTO라 부르죠. 무슨 샤바? 바른샤바 무슨 기구? 조약기구. 그러면 나토와 바른샤바 조약기구는 서로 무슨 동맹인 거야? 군사동맹인 거죠. 1차 대전의 삼국협상, 삼국동맹이랑 똑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마샬 플랜에 대항해서 꼬깔콘이야? 코메콘이야? 무슨 콘? 코메콘. 그러면 코메콘은 뭐야? 소련이 공산국가 애들을 경제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와중에 여러분 냉전이 많이 있었죠. 해보자. 첫째가 뭐냐? 1950년에서 53년 우리나라의 6.25도 뭐의 희생물이에요? 냉전의 희생물이 되겠죠. 1950년 6.25도 냉전의 희생물. 그 다음에 1961년에 여러분 독일이 어떻게 해요? 베를린에 무슨 벽을 설치해요? 베를린 장벽을 설치하죠. 왜? 동베를린 주민들이 자꾸 서동으로 도망치니까 베를린 장벽에서 언제까지 가요? 1989년 무너질 때까지 뭐야? 냉전의 상징. 무슨 장막? 베를린 장벽. 그 다음에 1962년에 진짜 핵전쟁 벌어져. 그때 기억나니 혹시? 응, 나도 해요. 자, 뭐 쿠바 무슨 사건? 미사일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1964년에 무슨 만 사건으로? 통킹만 사건으로 여러분 무슨 전쟁도? 베트남 전쟁도 뭐의 산물인 거야? 냉전의 산물인 거죠. 근데 웃긴 거 이 칠판에 간단하게 썼는데 여기서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굉장히 다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 돼요. 근데 뭐까지 외워야 돼요? 무슨 연도? 연도까지 외워야 돼. 발생 연도까지 알았지? 평상시에는 우리 일단 지금 많이 아픈가 봐. 제가 기운이 없으니까 전반적으로 수업이 되게 잘 된다. 자, 보자. 이렇게 안 돼 보이지? 이따 끝나고 선생님이 우리 로운이만 쉬는 시간 줄게. 나머지는 밥 먹으러 가자. 자. 웃기겠다. 얘는 오늘 쉬고 있어서 그래. 우리끼리 밥 먹으러 가. 자,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 시기를 따라해볼게요. 무슨 시대라 불러요? 양극화. 봐봐.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미국. 한쪽에는 소련이 있고 미국의 부하들 연락 많고 소련의 부하들이 연락 많죠. 극이 두 가지죠. 뭐야?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흔히 무슨 체제라 불러요? 냉전 체제야. 그런데 충격을 받아. 뭐냐? 1950년에 여러분 뭐가 터져요? 6.25가 터지자마자 깜짝 놀래. 누가? 미국이. 왜냐? 해볼게 여러분. 재밌게 해보자. 거대한 중국이요. 바로 1949년 장제스가 국공내전에서 패하죠. 잠깐만. 1946년에서 1949년까지 중국은요. 국민당의 장제스와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우리와 똑같은 6.25 같은 무슨 내전이 퍼져요. 국공내전 터지는데 장제스가 져버리죠. 장제스가 져버리고 49년에
중국이 완벽한 무슨화가 돼요? 공산화가 되죠. 그래서 이때 세운 나라가 중화 무슨 공화국이 세워져요? 중화 인민공화국이 세워지고, 여러분 짱제스는 도망가죠. 어디로 도망가요? 대만, 타이완으로 도망가죠. 이때 미국이 멘붕이야. 니네 기억나겠지만 이때 국민당 장제스는 미국이 지원해주고 군대가 500만 명, 공산당은 군대가 50만도 안 됐어요. 질 수 없는 전쟁이죠. 근데 여러분 장제스가 진 거야. 그러면 거대한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바로 위가 무슨 년이야? 소련이죠. 이때 막 미국이 멘붕인데 여러분 1950년에 뭐가 터져요? 6.25가 터져서 하마터면 뭐야 여러분? 남한마저 공산화가 될 판이죠. 그 뭐만 남아요? 일본 남죠. 그러면 한국 공산화되면 반드시 어딜 노리겠어? 일본 노리겠죠. 그럼 일본이 공산화가 되면 뭐가 뻥 뚫리는 거야. 무슨 양이? 태평양이 뻥 뚫리면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미국이잖아.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6.25 터지자마자 이건 그냥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1950년 6.25가 터지자마자 미국이 일본에게 야, 안 되겠다. 니네 우리가 군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여차하면 일본도 군대 끌어다가 공산군이랑 싸워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6.25 터지자마자 미국이 일본에게 야, 알아두세요. 경찰 예비대라는 군대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요. 이게 왜 군대 비스무리한 거냐? 요게 나중에 1954년에 현재 일본의 군대인 무슨 대가 되는 거야? 자위대가 되는 거잖아. 아, 그래서 6.25가 터지자마자 일본이 미국이 깜짝 놀라서 6.25 터지자마자 무슨 예비대? 경찰 예비대 만들게 했는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느냐? 요게 중요해요. 자, 1951년 6.25 터진 지 1년 만에 미국이 야, 안 되겠다. 빨리 일본을 주권을 회복시켜서 경제도 개발해주고 군사력을 키워서 내 부하 삼아서 소련과 중국이랑 같이 싸우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51년에 미국이 전 세계 불러다가 자 해볼게요. 샌프란시스코 뭐라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을 열게 합니다. 이게 세계사보다는 어서 중요해요. 동사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서 첫째는 뭐냐? 바로 미국과 연합국이 일본에 뭐를 시켜줘요? 주권을 회복시켜주고, 두 번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맺자마자 그날 미일 안전보장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어요. 내용이 뭐냐? 미국이 일본이 주권을 회복했지만 우린 동맹이다. 그래서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겠다. 미군이 필요한 모든 거를 일본이 제공을 해달라라고 한 거야. 이것도 여러분 솔직히 뭐의 영향인 거야? 냉전의 영향인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게는 안 나오지만. 근데 요거 자체는 세계사도 잘 나와요. 해보자. 1950년 6.25 자체가 무슨 전이 심화되는 거야? 냉전이 굉장히 심화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 소련과 북한이 손잡았지. 공산주의끼리 손잡았죠. 그러면 아시아에서도 냉전의 동맹이 필요하잖아. 그러면 유럽에는 무슨 토가 있어요? 나토가 있다면은 미국이 여러분 바로 51년 그 노래 알죠? If you going San Francisco. 몰라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에서 일본의 주권을 회복시키고, 왜? 재무장시키려고. 그 다음에 같은 해에 같은 장소에서 외울게요.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맺은 것도 이제 냉전이 심화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이거 외울게요. 그래서 아하, 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맺었구나. 그런데 볼게요, 여러분. 1950년에서 1953년 6.25가 터졌는데, 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6.25는 거의 뭐의 희생물이야? 냉전의 희생물이죠. 뭐냐? 소련과 미국, 혹은 소련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새우 싸움에 무슨 등이? 고래 싸움에 무슨 등이? 새우 등이 터진 거죠. 요때 이걸 봤던, 해보자. 아프리카에서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신생국들이 뭐 생각을 해요? 야, 소련 편에 붙거나 미국 편에 붙으면 6.25 꼴 나겠다.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미국 1세계도 아니고 소련 2세계도 아니고 쟤네에게 붙으면 한국 6.25처럼 어떻게 돼?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겠죠. 그럼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들은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제3의 길을 가자 해서 여러분 갑자기 이제 무슨 세계가 생겨요? 3세계가 생겨요.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냐? 우리는 무슨 양이 되고 싶지 않아요.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죠.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소련과 미국 그 누구와도 동맹하지 않겠다. 따라해볼게요. 무슨 동맹? 비동맹.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래서 여러분 비동맹 중립 노선을 걷는 소련 편도 아니야. 미국 편도 아니야. 우린 희생양이 안 되겠어. 몇 세계가 나와요? 3세계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야. 뭐 보고서? 6.25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25 끝나자마자 1954년. 자, 여러분 해볼게요. 이게 인도야. 인도는 여기 하나 섬이 있죠. 요 섬을 무슨 랑카라 불러요? 스리랑카. 나랑 스리랑카랑 연관 있는 거 얘기해 준 적 있나? 진짜 있어. 차를 잘 마셔요. 그게 아니라 저기 선생님이 태국 갔을 때 얘기 안 했어? 네. 그 술이랑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나를 덮치는 거야. 덮치더니 막 옷을 막 찢듯이 막 끌어당겨. 딱 봤더니 외국 여자분이야. 그러더니 막 너야 나한테 막 영어로 Where are you from? 막 소리 질러 막 놀래서. 그래서 I'm from Korea 했더니 No 아니래. 나보고 코리아 아니래. 그래서 what 했더니 You from 스리랑카래. 그러더니 자기네들 스리랑카래. 그러더니 막 얼굴을 만지고 막 친구들이 막 쓰러졌어. 웃겨가지고. 왜? 완전히 BTS가 된 거야. 막 손 잡고 너 노시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 스리랑카 가면 내가 먹어준 얼굴이야. 나와 너. 반갑다니 이러면 너 아까 몸 안 좋다 그러더니 나를 비하하니까 바로 봐봐. 얼굴 봐봐. 혈색이 되네. 그래서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뜨거운 지역은 사람들이 말랐잖아. 그런데 인도나 스리랑카 하면 덥잖아. 더운 데에서 얼마나 잘 먹어야지 뚱뚱하겠니. 그래서 약간 살집이 있는 남자가 잘생긴 남자. 그리고 내가 우리한테는 검었지만 그쪽 분들에게 다 하얀 거거든. 너 조용히 해라. 너 나가 속 들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아래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자, 여기 스리랑카, 조용해. 여기 스리랑카 여러분, 도시가 있는데 따라해보자. 스리랑카의 콜롬보에서 제3세계가 회의를 가져요. 여기는 누가 있느냐? 인도 47년에 독립하거든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인도가 독립하자마자 대통령이 누구냐? 얼마나 유명하면 노래도 나와요. 검은 고양이 네로 뭐라고요? 네루라는 사람이랑 중국의 쪼우언라이라고요. 마오쩌둥이 바로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쪼우언라이랑 인도의 네루가 콜롬보에 모여서 야 우리 3세계의 길을 가자. 그러면 3세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3세계만의 원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54년 콜롬보 회의에서 인도의 네루, 중국의 저원라이가 니네 오늘 공부하기 싫구나. 그럴까 오늘 그냥 카메라 치우고 책상 민 다음에 수건 돌리기 할까? 아니면 로안이 돌리기 할까 이렇게 굴려서 로안이 막 굴러가면서 오늘 몸이 안 좋아요. 로안이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좋은 나이. 콜롬보 회의? 자, 보자. 조용히 해봐. 그래서 1954년 콜롬보 회의에서 야, 우리 3세계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평화 몇 원칙을 만들어요? 5원칙을 만드는데 간단해요. 우리는 서로 싸움하지 않겠다. 우리는 서로 주권과 영토를 존중해 주겠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과 인종주의를 반대하겠다. 우리는 강대국에 붙지 않겠다. 그런 걸 평화 5원칙인데 나중에 5원칙이 더 만들어져 가지고 일단 10원칙을 할 건데 일단 이거 외우자. 천천히. 자, 천천히 해볼게요. 6.25만 기억해. 6.25는 결국 뭐의 희생양이야? 냉전의 희생양이죠. 6.25 끝나자마자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들이 야,
우리 냉전에 끼어들지 않겠다. 1세계 미국, 2세계 소련 따르지 않겠다. 우린 3세계로 가겠다. 해서 6.25 끝나자마자 공부하기 편하게 몇 년도? 1954년 무슨 랑카? 스리랑카. 내 얼굴 보세요. 뭐라고요? I'm from Sri Lanka. 뭐라고요? 스리랑카 도시인 5번. 콜롬보에서 누가 만나요? 인도의 네루, 중국의 정라이가 모여서 평화 우원칙을 해서 3세계가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3세계의 특징은 뭐예요? 절대 강대국과 동맹하지 않겠다. 중립을 지키겠다. 그리고선 여러분 1년 있다가 다시 만나요. 해보자. 1년 있다가 자 천천히 해볼게. 1955년 1년 있다가 여러분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야. 자 인도네시아의 여러분 도시인 반둥에서 제3세계 또 회의가 열립니다. 요 반둥회의에서 야 우리 아까 평화 5원칙이었죠. 이번에 여러분 봐봐. 평화 몇 원칙을 완성해요. 평화 10원칙을 완성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과 국제연합의 헌장을 준수한다. 우리는 주권과 영토를 상호 존중하겠다. 우리는 서로 내정 간섭하지 않겠다. 우린 절대 인종주의를 차별하지 않겠다.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나토나 바르샤바 조약기구나 강대국의 집단체제에 참여하지 않겠다. 쭉 10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1955년 반둥회의에서 평화 몇 원칙이 여러분 만들어지는 거예요. 10원칙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제 몇 세계가 3세계가 이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외울게요. 무슨 반이에요? 콜반. 뭐라고요? 나 골반이 아프거든? 골반을 세게 봐요. 콜반. 그래서 콜롬보 회의. 54년 5개 평화 원칙. 그 다음에 반둥 회의. 55년 10개 평화 원칙. 여기까지 했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나중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해보자. 1961년에 여러분 유고에서 유고슬라비아 여러분 베오그라드라는 곳에서 제1차 비동맹 회의라는 게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비동맹은 누구랑 안 하는 거야? 미국과 소련과 비동맹 하는 거니까 제3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1961년에 여러분 유고슬라비아의 도시인 베오그라드에서 베오그라드 회의 내지는 1차 무슨 동맹 회의라 불러요? 비동맹 회의가 열려요. 여기 누가 모이느냐? 해보자. 아까 봤던 인도에 누가 모여요? 네루. 그리고 여러분 특이하게 이집트에 나세르 대통령이 나와요. 그러면 이집트도 이거야.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딱 봤더니 영국이 미워. 식민지였잖아. 그렇다고 또 소련이 붙기에는 또 어떻게 돼요? 또 이집트가 완전히 뭐의 요지야? 교통의 요지죠, 여러분. 유럽과 아시아 요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나세르, 그 다음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라는 분이 뭉칩니다. 참고로 해볼게요. 원래 이 티토 유고슬라비아는요, 공산국가야. 공산국가인데 좀 특이해요. 뭐냐? 이 티토란 장군이 독일이 유고에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내 기억으로는 50만 명의 독립군을 모아요. 공산주의 독립군을 따라해볼게요. 빨치산이라 불러. 무슨 산? 빨치산. 이름 까먹었어, 원어로. 그러면 요 유고의 독립운동가 티토가 독일이랑 여러분 2차 대전 때 50만 명의 군대 만들어서 독일을 물리친 거야. 그러니까 소련도 티코는 못 건드린 거야. 왜? 군사력 막강하지. 장난 아니지. 근데 티토가 봤더니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는 완전히 소련이 장악을 해가지고 지네 멋대로 하는 거야. 근데 티코는 야 잠깐 소련 난 유고야. 나 티토야. 군사력 있지. 같은 공산주의지만 너 네 멋대로 하지 마. 그러니까 소련이 자꾸 압박을 하니까 유고 티토가 여기로 붙어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티토 죽을 때까지 못 건드려. 소련이 워낙 강력해서. 멋있죠? 됐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보자. 인도의 검은 고양이 네루. 나세요. 너 이집트에 누구? 나세요. 티코의 동생인 티토가 모여서 베오그라드 회의 1차 뭐가 뭐예요? 1차 비동맹 회의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외울 수 있겠죠? 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천천히 아예 정리해보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여러분 제 몇 세계예요? 3세계죠. 3세계 하면 키워드가 뭐야? 절대 강대국과 동맹하지 않겠다. 비동맹. 우리는 뭐를 지키겠다?
중립을 지키겠다. 주로 누구야? 주로 유럽도 있지만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국이 있었죠? 그래서 보자. 뭐가 원인이에요? 냉전 중에서도 1950년에서 53년 6.25 냉전의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 당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하느냐? 1954년에 말로 해보자. 무슨 뭐 회의를 열어요? 콜롬보 회의. 평화원칙 몇 개? 5개. 누가 만나요? 네루와 저원 라이 만나죠? 그 다음에 1955년에 무슨 회의 열어져요? 반둥 회의 열어지죠? 평화원칙 몇 개? 10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1961년에 여러분 바로 1차 무슨 회의? 비동맹 회의 혹은 유고의 무슨 그라드 회의? 베오그라드 회의 만들어지죠? 여기서 티코의 동생 무슨 토? 티토 나세 뭐야? 나세르 그 다음에 무슨 놈? 네루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세계가 생겼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전에는 소련과 미국이 지멋대로 했죠. 근데 가운데 딱 3세계가 생기니까 약간 눈치 봐야 돼, 안 봐야 돼? 눈치 봐야 되겠죠. 여러분, 양극화가 조금씩 흔들리면서 지금 다극화가 되고 있는데 나중에 또 누가 등장하느냐? 중국도 3세계 내지는 중국도 딱 등장을 해요. 왜? 나중에 얘기했지만 중국이랑 소련이 계속 싸워. 이걸 무슨 분쟁이라 그래요? 중소 분쟁이야. 그러면 소련의 부하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 중국인데 50년대 말에 싸워서 뛰쳐나와요. 그래서 중국도 소련이랑 별로 안 친해요. 그러면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중국도 여러분 자기네 편들이 아니니까 좀 신경 써야 되겠죠. 그리고 1968년에 일본이 전 세계 경제대국 2위가 돼요. 그럼 미국 편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조금 일본 눈치도 봐야 되겠죠. 또 하나 유럽에서 이시라고 유럽 공동체가 생기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유럽끼리 뭉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동안은 소련과 미국이 양쪽에서 양대 산맥이었다가 나중에 3세계 등장하고 이씨 등장하고 여러 개가 등장하니까 다극화가 되면서 조금 이제 좋아지는 거지.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딱 아시면 돼요. 오케이?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오는데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솔직히. 이건 기본 마스터야. 이 정도 외워야지. 근데 이거 어설프게 외우면 틀린다. 어설프게 외우면 뭐라고요? 골반 위가 배예요. 골반배. 콜롬보, 그 다음에 반둥, 베오그라드. 지금 제 표정 해볼게요. 재미는 없어. 자, 보자. 말 잘 들으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연도별로 해보자 한번. 그런데 이제 어디 해볼까? 1900 여러분 이제 그뭐 50년에 천천히 해볼게. 6.25가 벌어졌죠. 그렇죠? 요때 냉전이 첨예화가 되죠. 그 다음에 1951년에 6.25 터지자마자 미국이 깜짝 놀래가지고 연합국 불러다가 샘프란 무슨 코, 시스코 강화 회담을 해서 일본에 뭐를 회복해줘요? 주권을 회복해주고 같은 해에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맺죠? 됐고 그러면 1952년에 별일 없고 1953년에 뭐가 끝났어요? 6.25가 끝났죠. 그리고 1954년에 해보자. 바로 이때 아까 배웠던 무슨 뭐 회의가 있었어요? 콜롬보 회의가 있었고 자 요거는 그 동사예요. 1954년에 봐봐요 여러분. 1946년에서 54년에 제1차 베트남에서 전쟁이 있었죠. 누구랑 누구? 프랑스랑 호치민 할아버지의 베트남 무슨 공화국? 민주공화국. 근데 DMBM 푸 전투로 끝나서 외우지 마요. 1954년에 세계사적으로 무슨 바 협정이 있었어요? 1차 베트남 전쟁이 끝난 제네바 무슨 협정? 제네바 협정이 있었죠. 이 알아만 두세요. 세계사는 안 나와요. 세계사는 안 나와요. 자, 그러다가 1955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해보자 여러분. 무슨 샤바? 바르샤바. 무슨 샤바?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폴란드에 모여서 소련이 만드는 공산당 군사동맹이 이때 만들어지죠. 그러면 세계사에서는 이게 나와요. 54년 콜롬보 회의에서 네루, 쪼원라이가 평화원칙 5개. 네루와 쪼원라이. 55년도에 뭐예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맺어졌다. 그러면 또 해보자 하는 김에 55년에 뭐가 있을까? 일본에서 무슨 체제가 만들어져요? 55년 체제가 만들어지죠. 자민당. 또 55년에 뭐가 있을까? 55년에 남베트남이 베트남국에서 베트남 무슨 국이 돼요? 베트남 공화국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55년에는 냉전의 산물인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뭐랑 라이벌이야? 1949년에 미국이 만든 무슨 통? 나토와 라이벌이 바르샤바 조약기구고, 그렇지? 이 55년도에 일본에서는 55년 체제,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응오딘 지엠의 55년에 베트남 공화국. 그 전은 무슨 국이었어요? 베트남 국이었죠. 이 알아만 두시라고. 또 55년에 뭐 있을까? 55년 안 한 거. 혹시 다 합해서 거의 다 했죠? 자, 됐어요, 여러분. 자, 이제부터 재밌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누가 죽어요? 베탈린이야? 스탈린이야? 스탈린이 죽은 얘기 했죠? 스탈린 죽었어요. 지금 죽었어요. 자, 여러분, 자, 1924년에서 1953년까지 여러분, 이거 했었지, 지난번에. 레닌 죽은 다음에 소련의 짱이 누구야? 스탈린이죠. 이 사람은 여러분, 업적이 있긴 있어요. 몇 차 세계대전을? 2차 무슨 대전을? 세계대전을 막아내긴 하죠. 또 이 사람이 업적, 이거 했을걸? 1928년, 레닌의 신경제정책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철저하게 공산주의로 가죠. 그러면서 1928년에 이 스탈린이 이거 했을 텐데 경제개발 몇 개년 계획을 해요? 5개년 계획을 해서 이때 소련이 여러분 무슨 화학공업이 중화학공업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엄청나게 강대국이 되는 거야. 또 하나 스탈린은요 학자마다 틀린데 많게는 1000만 명 이상을 학살했죠. 내가 스탈린의 키워드가 뭐랬어? 딸 막 때린 얘기 했잖아. 피아노 치다가. 이 사람은 거의 의심병 환자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권력에 도전할 것 같으면 잡아다가 그냥 다 죽여버렸죠. 엄청난 여러분 독재자야. 그냥 딱 봐서 저는 의심스럽네. 다 죽여버려 여러분.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스탈린이 갑자기 죽어요. 자다가. 내가 보기엔 중풍 같아. 그 스탈린 죽은 다음에 그 부하들 두 패거리가 막 싸워요. 왜냐? 스탈린 죽어서 그 권력을 잡아야 될 거죠? 그때 여러분 우연히 누가 잡느냐? 이름도 웃겨. 자, 이름 웃겨요.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여러분 스탈린 다음에 짱이 되는 거야. 후르쇼프 들어본 적 있죠? 스탈린과 완전 반대다. 스탈린 특징. 술 안 먹으면 말이 없대. 되게 차갑대. 되게 냉정하대. 말이 없고 무슨 말 한마디 하려면 10번 생각해. 10번 생각해서 한마디 딱 해. 그 빵 맛있니? 이 정도. 이런 스타일. 그러면 요 스탈린은 또 뭐야? 되게 차갑대. 자기 정적을요 다 죽여버려요. 근데 트로츠키라고 아예 도망가 버렸어. 남미 도망갔거든요. 15년 동안 계속 킬러를 보내. 계속 킬러 보내서 결국 죽여요. 집요하죠. 이런 남자랑 사귀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런데 후르쇼프 이분은 되게 골 때려. 그리고 또 하나 스탈린 집안 잘 살았어. 아버지가 굉장히 중산층이야. 지식인층이에요. 그런데 후르쇼프 아버지는 그 유명한 농노야. 할아버지도 농노야. 본인도 농노였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1차 대전 때 군대 갔다 오고 하다가 사회주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30살쯤에 글을 배워요. 그건 무슨 말이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30살쯤에 글을 배우는데 천재였나 봐. 엄청나게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또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완전 여러분 하층민에서 완전히 위까지 올라간 게 누구야? 후르쇼프인데 성격이 스탈린 반대야. 격정적, 열정적, 그리고 말을 막해. 농담의 황제. 실제로는 유엔에서 막 신발 벗고 막 던지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인데 멋진 게 뭐냐? 음험하지 않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나름대로 좀 개방적인가 봐. 그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탈린이 죽은 다음에 재밌어요. 1956년에 여러분 등장한 게 누구냐? 후르쇼프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공산주의, 소련의 공산당 다 모아놓고서 딱 인사를 하는데 천지가 개벽하는 말을 해요. 왜냐?
지금까지도 스탈린 욕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끌려가 죽거든요. 근데 갑자기 후르시프가 여러분 스탈린은 암살자입니다. 스탈린은 독재입니다. 그놈 때문에 수천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스탈린 때문에 2차 대전 때 하마터면 질 뻔했다. 막 스탈린을 막 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후르시프의 최고 업적 스탈린을 엄청나게 까기 시작을 해요. 그때 야사에 의하면 그 얘기 듣던 사람들이 멘붕이 왔고 나머지는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대. 실화야. 왜냐? 스탈린 그러면 완전히 신격화되고 얘기하면 까면 죽는데 후르시프가 전 공산당 다 불러놓고 스탈린 띠떼끼 해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안 죽고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많대. 실제로 야사에 의하면 자살한 사람도 많대. 스탈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후르시프가 스탈린 격한 운동한 다음에 바로 뭘 하느냐? 야, 냉전 좀 덜 하자 라고 하면서 우리 소련과 미국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여러분 여기 잘 나와요. 무슨 논을 주장해요? 평화 공존론을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소련에서 소련 대통령 처음으로 1959년 후르시프가요 처음으로 여러분 어디를 방문해요? 미국을 방문해서 조금씩 냉전이 좀 풀리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외워둘게요. 아, 이 후르시프를 계승한 게 누군지 알아요? 고르바초프가 이 사람 걸 계승한 거야. 왜냐? 후르시프가 평화 공존론하고 미국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 1962년에 여러분 쿠바 뭐가 있었어요? 쿠바 미사일 사건이 있었죠. 요때 후르시프가 배를 돌리게 만들어. 후르시프가 배를 돌리게 만들었더니 후르시프 공산주의 부하들이랑 김일성 공산주의 국가들이 불만이 많은 거야. 야 후르시프 진짜 비겁자네. 왜냐? 한번 들이밀어서 핵 한 방씩 쏴도 되는데 저 후르시프가 미국에게 굴복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후르시프가요 좀 뭐랄까 핵을 또 만들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재래식 무기가 돈이 많이 드니까 핵을 많이 만들면서 장군들을 자르니까 장군들이 삐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후르시프가 갈수록 인기가 떨어지다가 어느 날 어디 가서 놀러 갔다가 공항에 내리는 순간 KGB가 체포한 다음에 반대파가 모여서 후르시프를 1964년에 강제로 잘라요. 자르는데 죽이진 않아. 죽이진 않고 그냥 이 형아는 권력이 없는 거야. 집에 가 해서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그냥 돈 주고 가택연금 비슷하게 살아요. 무슨 쇼프? 후르시프. 그래서 여러분 1956년에 조금씩 냉전이 이때 풀 뻔했죠. 왜냐? 1956년 소련의 대통령 서기장이었던 무슨 쇼프가 후르시프가 야! 소련과 미국은 뭐 할 수 있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하면서 어디까지 방문해요? 미국까지 방문하고 물론 쿠바 미사일 사태 갈등이 있었지만 후르시프가 양보를 하거든. 그래서 분위기 좋아질 뻔했는데 64년에 어떻게 돼요? 실각하면서 다시 미소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후르시프 할게요. 이 사람 책을 좀 읽어봤더니 재밌어. 굉장히 뭐랄까? 명량한 아저씨? 우리 애기들. 좀 이렇게 냉정하고 침착한 사람이 좋아요? 조금 이렇게 격정적인 사람이 좋아요? 첫 번째? 냉정한 사람? 너는? 좀 약간 침착해. 침착하고 좀 이렇게 냉정할 수도 있고 침착한데 감정 표현 잘 안 해. 너는? 너 어떤 사람이 좋아? 다정한 사람? 너무 다정하면 안 좋은데. 왜요? 야, 아빠가 다정하신 분? 몰라요. 아무도 없잖아요. 남자는 다정하지 않아요. 응? 다정하지 않으셔? 아빠요? 응. 다정하지 않으셔? 아, 너한테 말고 엄마한테. 너한테는 다정하지 않겠지, 당연히. 냉전이요. 냉전이야? 아빠 막 이렇게 핵 만들고 있어. 엄마 3세계야. 나 몰라. 동생이 막 좋은 나이야? 제가 볼게요. 응. 저 평화공존은 위에 뭐라고 쓰신 거예요? 소미. 소련과 미국. 소라미로 보이는데? 소미. 소미? 그래서 쟤는 어떤 애는 저걸로 흑dob이라고 읽은 애도 있었어. 근데 6.25 때 실종돼가지고 못 찾고 있다고. 자, 볼게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64년부터 82년까지 자,
후르쇼프가 쫓겨난 다음에요. 독일의 브레즈네프라는 사람이 짱을 잡는데 역사가 거꾸로 가요. 다시 해볼게. 여러분 56년에서 64년까지는 소련의 누가 짱이었어요? 후르쇼프가 짱이었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국과 소련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게다가 미국에 방문해가지고 우정을 다지기도 하고, 게다가 62년 무슨 사태? 쿠바 사태도 지가 양보해서 냉전이 조금 완화가 될 뻔했는데, 이 후르쇼프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보수파 공산당이 되게 싫어하겠죠. 왜? 냉전 해야지 먹고 사는데 자꾸 냉전 풀잖아. 그래서 후르쇼프 쫓겨나고 누가 그 짱이 돼요? 브레즈네프인데 거꾸로 가요. 갈수록 공산당만 힘이 세져서 여러분 요때 다시 한번 냉전이 다시 심해져요. 요 기간 동안. 그러면서 요 소련이 뭘 하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이란 위에 따라해볼게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요 나라의 정부가 친소 정부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프가니스탄은 대통령이 친소파인데 여러분 반대파가 개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에 소련이랑 친한 분이 소련에게 도움을 청해서 여러분 소련군이 맨 처음에 한 1000명 들어와요. 1000명 들어와서 아프가니스탄에 친소 정부를 도와줬는데 반란군, 반정부군이 너무 세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10년간 소련이 여러분 해마다 몇만 명을 보내요? 해마다 아프가니스탄에 10만 명을 보내는데 엄청 죽어요. 이때 소련군과 아프가니스탄 반정부군이 죽은 게 150만 명이 죽었대. 니네 물어보자. 2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한 8년 싸웠잖아.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몇 명 죽었을까? 10만. 5만 죽었어. 여러분 그 8년 동안 싸운 전쟁에서 미군이 5만 죽었어. 그런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소련군 반정부군 합해서 100만에서 150만 명이 죽은 거야. 그래서 미국이 삽질한 게 뭐예요? 미국이 전쟁에 적어서 큰 타격 입은 게 베트남 전쟁이라면 소련도 완전 타격 입은 게 뭐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야.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아니, 냉전의 산물로 나오진 않는데 이것도 냉전의 산물이야. 그럼 웃긴 얘기 해줄까? 그러면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소련이 지지하고 싸우는 반란군은 누가 지지했을까? 미국이 지지한 거야. 이때 키워준 애가 빈라덴 그런 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게 개긴 막 9.11 테러 애들 있잖아. 걔네가 원래는 요 전쟁할 때 미국이 키워준 애들이야. 소련이랑 싸우라고. 그러다 나중에 미국이 키워준 애들이 미국을 까게 된 거야. 재밌지 않니 이런 거? 아니, 네, 오늘 역시 보고 있구나. 지금 오버로드야 오버로드. 감지자야 감지자. 자, 재밌지?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해보자. 냉전이 조금 없어질 뻔했죠. 누구 덕분에? 소련 덕분에. 무슨 쇼프? 후르쇼프. 그래서 그분이 56년도에 야 미국과 소련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그러면서 미국도 방문하고 쿠바 사태도 지가 양보를 했는데 쫓겨나죠. 쫓겨나서 따라해볼게요. 더 강력한 놈이 등장하죠. 브레즈네프. 브레즈네프라는 서기장은 거꾸로 가죠. 공산당 강화. 냉전 강화에서 79년에 어떤 전쟁까지 일으켜요?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라고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벌어집니다. 너네 혹시 액션 영화 중에 람보라고 알아요? 람보. 람보 본 사람. 코끼리? 야, 내가 지금 람보라는 실베스타 스탈론 얘기 딱 했더니 어떤 여학생이 그거 당연히 알죠. 덤보 아니에요, 덤보. 덤보는 코끼리 얘기하잖아, 코끼리 덤보. 맞지? 야, 아니, 얘다워.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막 빡쳐서 뛰어가는 거야. 그만이 알았어. 이러면서. 너는 감명 깊게 본 거? 어? 쿵쿠팬더? 감명 깊었어? 너랑 닮았어 좀. 너는? 딱 생각나는 게 없어. 찰리의 젤리 공장 같은 거 아니야? 초콜릿. 아, 젤리 공장 아니었어? 너는? 쿵푸팬. 같이 본 거야?
잠깐만. 자, 보자. 뭐, 쿵쿠패, 뭐, 울었어, 보고? 아니요. 그러면, 비웃어, 응? 바로 해요. 쿵쿠패도 재밌나? 네. 나 보다가 아내가 잠들어 있길래 나왔는데, 그냥. 정말. 그 후로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자. 재미없었어. 모르겠어. 자, 그만해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있어, 지금? 1956년에서 지금 크루시프까지 했죠? 자, 그럼 해보자. 1957년 별일 없고, 58년 별일 없고, 59년 별일 없고, 1961년에 별일 있죠. 뭐냐? 그 소련이, 동독이 여러분, 베를린에 뭐를 설치했다. 장벽을 설치해서 냉전이 더 심화가 됐다. 이거 언제 파괴돼요? 1989년에 무너지고, 1990년에 드디어 독일이 여러분 뭐를 하게 되는 거야? 통일하게 되는 거죠? 됐고, 그 다음 자꾸 하는 거야. 1962년에 아까 배웠죠? 큐바 무슨 사태가 있었어요? 큐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죠. 그러면 61년에 세계사는 아니지만 한번 국사를 해보자. 61년에 뭐가 있었을까 여러분? 바로 우리는 5.16 무슨 정변이 있었어요? 군사정변이 있었죠. 그러면 1960년에는 사건이 되게 많았죠. 해보자. 일본에서는 미일 안보조약을 새로 맺는 걸 하지 말아라. 일본에서는 여러분, 자 해보자. 무슨 투쟁이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안보 투쟁이 있었고, 우리는 이승만 씨의 부정선거로 무슨 혁명이 있었어요? 4.19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는 베트콩이라고 남베트남 무슨 해방전선, 민족해방전선이 이때 생기죠. 세계사는 아니지만 알아두세요. 그냥 몰라두세요. 그냥 동사 안 하신 분은 넘어가고, 세계사는데 저 인간 왜 저거하고 지랄이야? 그럼 외우지 마요. 됐고, 그 다음에 1963년에 별거 없고, 1964년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죠. 해보자. 미국이 여러분 베트남에서 무슨 만 사건을 일으켜요? 통킹만 사건을 일으키죠. 해보자. 자, 이게 베트남이야. 베트남이면은 반 딱 잘라서 여기 북쪽에 있는 북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기에 짱이 무슨 민 할아버지야? 호치민 할아버지고, 여기 아래에 남베트남은 바로 여러분 미국 편이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 북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 호치민 할아버지의 베트남 무슨 공화국을, 민주공화국을 점령을 하면 바로 위가 어디야? 중국이니까 중국을 위협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베트남 공산주의가 남부를 먹으면 옆에 타이랑 라오스, 미얀마까지 공산화 시키겠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여기를 까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통킹만이라는 그 바다에다가 미국 해군을 갖다 놨는데 누가 공격을 한 거야? 호치민이 공격했다고 해서 전쟁 일으킨 사건이 통킹만 사건인데, 지난 시간에 했을 거야. 통킹만 사건은요, 알고 봤더니 호치민이 공격한 게 아니라 미국이 미국 배를 공격해서 요 통킹만 사건으로 그러면 트집 잡아서 1965년 바로 제2차 무슨 남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 여기까지 알게 했던 거야. 그러면 이것도 이제 사소한 문제인데 좀 번까 문제야. 1964년에 동양에서 큰 축제가 있었죠. 1964년 아시아에서 큰 축제가 있었어요. 자, 무슨 올림픽? 도쿄 무슨 픽이? 올림픽이 개최가 된 게 언제예요? 64년.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겠지? 왜 그러냐, 왜 하냐면 여러분, 한 몇 년 전부터 동사 문제나 세사 문제나 넘나들어. 그런 거 느끼지? 불과 1, 2년 전에 대동아 공영권이 동사에 있었어. 근데 갑자기 몇 년 후에 다시 어디로 넘어와요? 세사로 넘어와요. 북로남해가 원래 세사 문제였어. 그래서 당연히 뭘로 넘어왔어? 동사로 넘어오고.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특히 세사 하시는 분은 뭐도 많이 해요. 동사도 같이 하니까 알아두시라. 알았죠? 자, 셔터 하겠습니다. 응?